아까 사무실에서 이제 2단 입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저게 뭐야 하시지만 하나 둘 따라만 하시면은 본인도 모르게 금방 2단 입수의 진수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프리에서 만들고 있는 알파경과 슈퍼 플러스 그리고 파워 펠렛 마이크로 이 세 종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미끼 중에 하나입니다. 아쉬운 것은 슈퍼 플러스는 아직 충분한 임상을 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중에는 없습니다. 이곳 낚시터에만 오셔야 이 제품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응용된 다양한 방법으로 낚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의 제품을 권유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즐겨 씁니다. 우선 글루텐 계열의 알파경 가볍고 잡음감 좋고 부드러운 떡밥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속성으로 만드는 떡밥 우선 100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00cc를 넣고 물 170cc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살살 흔들어주면 바로 1분 내에 완성이 됩니다. 이 제품의 특성입니다. 더 완성이 되면 다른 제품들과의 혼합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30초 정도 후에 바로 슈퍼 플러스 동률 1을 넣습니다. 100cc를 넣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막대기입니다만은 젓가락 같은 거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손으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낚시꾼은 떡밥을 만지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떡밥 그 향치로 고기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저어줍니다. 저어주시게 되면 이 글루텐과 알파경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먹어서 죽 상태에 있던 알파경이 슈퍼 플러스를 머금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경은 이미 활성화가 끝나 있는 상태이고 글루텐이 활성화가 끝나 있는 상태에서 슈퍼 플러스가 들어가면은 이 속에 있는 어분 또는 집어제 등등 감자 프레이크 등등이 이곳에서 물을 빼서 먹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잘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잘 조합이 됐을 때 바로 됩니다. 바로 된 상태에서 아직 어분이 더 붉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어분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유료터에서는 어분의 함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완성이 되고 이제 금방 3분 내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부드러운 떡밥이 된 상태에서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분을 약간 첨가해 줍니다. 어분은 50cc 정도를 첨가하겠습니다. 컵의 반이죠. 어분을 첨가하는 이유는 맛을 증가시키기 위한 겁니다. 후일에 이제 계속적으로 전문 단계로 들어가면서 점점 깊이 들어가면 맛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설명을 깊이 드릴 겁니다. 맛을 어떻게 마지막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 고기들 입을 대고 흡입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맛이 좋으면 흡입을 잘합니다. 흡입을 잘하면 바늘이 깊이 들어갑니다. 바늘이 깊이 들어가면 물고기가 입을 다물고 밥을 삼키기 전까지 입을 다물고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지기 때문에 찌오름이 부드럽고 잘 올라옵니다. 그걸 노리기 위한 겁니다. 뱉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맛의 마지막 어분 함량이 높은 파워 펠렛을 집어넣습니다. 다시 저어줍니다. 파워 펠렛을 마지막에 섞어주는 이유는 어분이기 때문에 물먹는 속도가 느립니다. 초기에 사용할 때 어분이 덜 먹은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어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잘 풀어지게 하고 풀어지면서 좁쌀 같은 게 계속 내려가면서 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아주 부드러운 떡밥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떡밥은 낚싯대를 다 펴놓으신 다음에 개시는 게 좋습니다. 찌가 물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합니다. 이거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낚싯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찌 맞추는 거를, 세팅된 찌를 찌 맞추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2.7칸대입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려면 가장 쉽습니다. 다루기가 편하고 제압하기도 편하고 적당한 수심까지 날라가지고, 그래서 2.7칸대를 제가 아주 즐겼습니다. 여름에는 2.5칸으로 내려갑니다. 길어야만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짧아도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찌는 제가 생산하고 있는 스페이스 찌가 되겠습니다. 55cm짜리를 선택했습니다. 2.3g입니다. 아직 수온이 조금 낮은 상태라서 2.3g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65cm짜리 써도 무방합니다. 제가 만드는 찌입니다, 이게. 밑에는 막대형이고 위에는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스트레이트 형태의 탑에,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배터리 케미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착돼서 나온 찌입니다. 밑에다 부착했을 때 광소 및 톱이 자꾸 말썽이 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상단에다 붙여서 이렇게 배터리를 부착하면 불이 하향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하향등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런 찌입니다. 야간에는 이렇게 씁니다. 한번 오늘은 이 찌를 선택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수심은 약 2.5m 정도 됩니다. 2.5m 정도 수심이 되고요. 이미 이거는 며칠 전에 사용하던 찌입니다. 그래서 찌는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지만 한번 어떻게 됐나 건조된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봉추인데 봉추 소자입니다. 봉추 소자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줄은 6cm 목줄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이곳에서 허든 거라서 수심을 보겠습니다. 한번. 바람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부력지는 똑바로 날아가기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게 2단 입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서서 머금머금 터고 있습니다. 저게 부리는 데까지 거의 들어가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 찌가 지금 아직 물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나는 계속 낚시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면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세링을 사용하시는 분은 세링을 쓰셔도 됩니다. 편납을 조금만 달아서 이 봉에다 달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붙인 다음에 던져봅니다. 자, 들어가죠? 원수심대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만큼 지금 가벼워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상태로 사용하시다 시간 지나면 다시 무거워집니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찌의 체적이 변하거나 기포 붙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붙였더니 편납 0.5mm 정도를 달았더니 한 마디 반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2단 입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좀 더 깊은 거는 앞으로 자주 보시게 되고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처음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깊이 설명을 드리면 혼란이 오시니까 지금 섰다 들어가는 속도가 짧습니다. 바로 닿았다 바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2단 입수를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납을 좀 잘라내겠습니다. 편추를 약간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편추를 사용할 때의 이점입니다.
세링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게가 고정되어 있는 무게라서 반을 잘라냈습니다. 속도가 틀려졌죠? 찌가 섰죠? 들어가는 속도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네,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약간 빠른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조금 미세 조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세 조절을 조금씩 하다 보면 정확하게 찌가 섰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0.001까지 찌 맞춤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찌 들어가는 속도가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의 찌가 적응한 것 같습니다. 아까 거를 떼어내도 될 것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적응이 됐는데 조금 더 적응한 다음에 떼도록 하고 우선은 집어밥과 초기 집어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집어를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3단계로 미끼 운용을 합니다. 집어 단계, 유인 단계, 1단계가 유인 단계, 2단계 집어 단계, 3단계 입질 단계 이렇게 됩니다. 그 미끼 운용술은 매 단계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밥을 은행알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서 살짝 눌러주고 바늘을 묻은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묻으시건 한 번만 눌러줍니다. 한 번만 눌러서 집어를 유도합니다. 이런 형태로 좀 못생겼지만 고기들에게는 먹기 좋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섰다가 서서히 들어갑니다. 제 수심이 아니라서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첫 밥을 던졌을 때는 3분 이내, 빠를 땐 1분 이내에 회수합니다. 쳐주시고 회수하고 이 밥은 금방 풀어집니다. 들어가면서 상층서부터 하층까지 훑으면서 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이걸 유인 단계라고 합니다. 유인 단계는 밥 3덩어리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3번 정도면 충분하게 2덩어리씩 3번 들어가면 6덩어리가 들어갑니다. 좀 크게 할 땐 대추알 만하게 크게 다셔도 됩니다. 바람이 불 땐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일어서서 던지는 게 투척하기 용이합니다. 사람마다 낚시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투척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선보일 방법 중에 하나가 투척 자세에 대한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군대 갔을 때 기본 자세를 배울 때 총을 다룰 수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기본 자세를 배우시면 정확하게 착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후일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유인 단계입니다. 미끼를 유인을 하는 미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거의 다 풀어진 상태입니다. 살며시 들어보겠습니다. 밥이 없습니다. 다 풀어진 겁니다. 이렇게 풀어지면서 3번 정도 하면은 식터에서는 기본적으로 기본 집어는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대추만하게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지금 1분 간격으로 3번을 놓습니다. 이 밥은 지금 미끼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집어밥만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찌를 건드려도 찌의 상하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바늘에 밥이 없기 때문에. 이제 1분이 경과했고 쳐냅니다. 자, 이제는 2단계로 집어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고기를 밥이 들어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유인 단계입니다. 고기 밥 들어간다. 너희들 구경 좀 해라. 따라와라. 이 집에 밥 들어간다. 이제는 집어 단계가 되겠습니다. 집어는 유인해서 들어온 고기를 내 바늘 있는 곳까지 들어오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밥이 풀리는 속도가 느려야 합니다.
아까와 같은 밥을 다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눌러주고 바늘을 다시 묶고 아까보다 더 세게 눌러줍니다. 밥을. 마찬가지로 집어당기는 똑같은 밥을 세게 한 번 더 눌러서 바늘을 집어넣고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밥이 상층에서 조금 풀리고 중간에서 풀리면서 밑에까지 들어갑니다. 밥 밑에까지 들어갈 테니까 바닥으로 들어와 하는 작업입니다. 집어라고 합니다. 유인, 집어, 입질 3단계 중 2단계의 미끼 운영입니다. 운이 좋을 때는 요 2단계의 집어 단계에서 찌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빨거나 툭툭 치거나 살짝 들었다 놓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고기들이 근처에 많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빨리 집어가 됩니다. 요것도 3번 정도면 됩니다. 그럼 총 6덩어리가 유인 집어를 해서 고기를 바닥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요거는 시간을 3분 정도 줍니다. 풀어지는 속도가 지금과 같이 3번 누르고 또 3번 눌러가지고 바늘에 닿은 상태로 던지면은 이 밥은 3분 이상 바늘에 붙어 있습니다. 꼭 떡밥이 2개의 밥이 항상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밥을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눌러주는 압축 강도에 따라서 밥이 풀어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압축 강도를 잘 조절해서 미끼를 운영합니다. 그게 왼손의 마술입니다. 찌가 들어가는 속도가 처음에 우리 찌 맞출 때보다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찌가 적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심을 다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찌는 지금 정확하게 수심은 맞아 있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속도를 보면서 미세 조절을 해주시는 게 2단 입수의 비법입니다. 집어당겨 다시 좀 세게 누릅니다. 밥도 크지만 누르는 것도 세게 누릅니다. 중간에서 풀어져서 수심 3m의 경우라면 2m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1m까지 끌고 내려가서 바닥까지 고기를 내려오게 만들기 위한 밥의 운영입니다. 기쁜 소식이 보이고 있습니다. 찌가 들어가는데 찌가 움찔움찔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고기가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집어 단계로 마지막 밥을 놓는데 지금은 툭툭 건드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찌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물고기 때문입니다. 찌가 움직이는데 속도가 느려지거나 찌가 움직이는데 섰다 가거나 찌가 움직이는데 올라오거나 다 고기가 밥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움직이는 밥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밥을 먹기 제일 좋은 거는 자연 낙하되는 떡밥을 먹을 때가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 낙하되는 떡밥이 계속 자연 낙하로 주면 고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고기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이제 3단계 입질을 유도하는 떡밥 운용술입니다. 2단계 3분 정도 기다려서 그럼 총 6번을 했고 그럼 총 우리가 6번 3분 간격으로 6번이면 18분 정도 경과한 겁니다. 그럼 30분 정도 내에 유인과 집어 작업을 완료를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18분 정도 지났다 하고 채서 떼어내고 이제는 미끼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밥의 양이 줄어듭니다. 은행알보다도 좀 작게 잡아서 2-3번 치댑니다. 그래도 이 밥은 잘 풀어지는 밥이고 스스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2-3번 치단 다음에 바늘을 댑니다. 이 상태에 바늘을 대고 잡아당기면은 바늘이 쏙 들어갑니다. 이 떡밥은 하나는 집어밥 때 쓰는 형식으로 달아주고 미끼는 더 작게 들어갑니다. 작게는 콩알까지 내려갑니다. 자, 밥을 조금 더 치댑니다. 그리고 치댄 다음에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다시 바늘을 넣습니다. 당겨서 놓으면 쏙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살살살살 눌러서 위에 귀만 눌러줍니다.
두 개의 밥의 형태는 다릅니다. 자, 하나는 빨리 풀어지고 하나는 늦게 풀어지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밥 단 것은 미끼밥은 5분 이상 견딥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툭 빨았습니다. 거의 밑에 내려가면서 마지막에 한번 쭉 빨았습니다. 벌써 고기가 입질, 바닥 미끼를 먹을 수준까지 내려간 겁니다. 거의 다 내려간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 축 빨았습니다. 그래서 2단 입술을 못 만들어내고 그냥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찌가 마지막 단계에 거의 입수에 가까운 상태가 됐을 때 건드리면 빨리 걷어내시지 마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최초 3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밥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고기가 점프했습니다. 저건 좋은 신호입니다. 고기들이 지금 뭔가 모르지만 고기들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정거리 내에 고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미끼를 다시 조금 더 작게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밥을 다시 조금 길게 달았습니다. 풀림의 속도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집어밥, 2단계의 집어밥의 형태로 미끼를 이번에는 꽂아 넣습니다. 훑어 넣지 않고 꽂아 넣습니다. 주간에 찌를 볼 때 어떤 분은 많이 내놓고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한 마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바짝 붙여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찌보기는 한 마디만 내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보기가 좋습니다. 찌의 미세한 움직임을 전부 간파할 수 있습니다. 찌는 마디마디에 검정색의 띠를 간격을 줍니다. 검정색 간격을 주는 이유는 색깔과 색깔의 사이에서 혼색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고, 그래서 찌를 볼 때 검정색 기점으로 수심을 맞춰 놓으면 검정색이 올라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정색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고기들이 움직이지 않나. 약간 빨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낚시는 추는 바닥에 닿고 찌는 올라올 때 챈다고 해서 바닥 올림 낚시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닥 올림 낚시의 기본, 아주 초보적인 기본 단계의 다양한 것을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자, 조금 빨았습니다. 녹색 마디 빨았습니다. 자, 뭔지 모르지만 즐거운 소식이 곧 전달될 것 같습니다. 한번 빨았고 약간 올라오고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추를 아직 안 띄었습니다. 마지막에 추가했던 편추를 아직 안 띄었어요. 지금 빨고, 빤다는 것은 고기가 주둥이를 대고 혹 흡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추가 약간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 찌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건 빠는 현상입니다. 찌가 올라오는 현상은 빨아서 살짝 들어 올리기 때문에 찌가 조금 올라오는 겁니다. 자, 한 시간은 4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번 세게 빨았다가 찌가 복원이 되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을 땐 다시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주고 2,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주고 지켜보다가 입질이 없으면 밥은 상황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입질이 3분이 지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밥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회수를 하십니다. 자, 아까 붙였던 편추를 떼어내겠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떼어내면은 입수 자세가 달라집니다. 작게 해서 바늘을 집어넣고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동그랗게 말아주는 이유는 풀어지는 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밥이 아까보다 작아졌습니다. 자, 집어밥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늘을 넣고 걸어서 눌러서 사용합니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11시 방향으로 낚싯대를 설치하고 들어 올리기만 하면 찌는 12시 방향에 밥이 착지하면서 찌를 끌고 갑니다. 저렇게 찌가 들어옵니다. 낚시에서 중요한 것은 밥이 내 사정거리에서 최대한 멀리 갑니다. 지금 움찔하면서 들어가고 섰다가 들어갔습니다. 2단 입수가 달라지게 나타납니다. 속도도 좀 더 느려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입질의 표현이 나타날 겁니다. 아주 미세한 무게의 차이지만 초기 입질이 고기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물감을 주지 않는 것이 2단 입수의 찌맞춤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이 전달하는 과정에 소실되지 않고 물고기의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고기는 바늘을 물고 있는 것을 별로 부담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 입수하도록 찌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천천히 들어갔고 마지막 단계에서 고기가 툭 건드리면서 들어갔습니다. 이때 최초의 3분의 더 시간을 줄 것인가에 결정했습니다. 찌는 별로 더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소한 차이의 검은 점리의 크기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찌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가 바닥에 닿기 때문에 더 이상 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에서 이제 찌를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수심을 조금 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에 비치고 있는 위에 봉과 밑에 비쳐있는 잔상이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조금 더 찌를 내리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초기에 집어와 유인과 입질을 받기에 30분, 10번 정도 투척하시면 보통의 경우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단계만 되면 유료터에서는 첫 고기를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그렇게 활성도가 높은 계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늦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10번 정도면 첫 입질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8번을 던졌습니다. 지금 뭔가 와서 건드립니다. 찌가 흔들립니다. 낚시를 오면 항상 기대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옆에 분이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입니다만 옆에 분이 잡으시면서 좋다 그리고 잡으셨습니다. 바로 그 기쁨입니다. 첫 고기의 기쁨, 진짜 기쁩니다. 공을 들였을 때 첫 고기를 만나면 기대치도 높아지고 기분도 좋습니다. 저도 이 첫 고기가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밥을 넣고 있습니다. 낚시하시면서 자세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왼발을 조금 앞으로 내밉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살짝 뒤로 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낚시하시기 아주 되게 편해집니다. 오른 다리 위 무릎 위에는 항상 오른손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비상사태를 대기합니다. 입질이 오면은 찌오름이 오면은 이 손은 무조건 움직여서 낚싯대를 붙잡습니다. 지금 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방아쇠 1단이 되겠습니다.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1단계의 입질은 빠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음 2단계는 반마디 또는 한마디 정도 올라오는 형태로 나타나고 3단계는 들어가는 듯 터다가 찌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잘 맞춘 찌의 패턴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는 떡밥을 만지는 손이고 오른손은 낚싯대를 만지는 손입니다. 그래서 왼손의 역할은 지저분한 걸 자꾸 만지게 되기 때문에 수건을 왼쪽 무릎에다 올려놓는 것이고 오른손의 역할은 낚싯대를 붙잡기 위해서 약간 무릎을 낮추고 바로 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이게 밤새도록 낚시해도 이 자세를 하시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하게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유튜브 첫 방송을 보시고 계십니다. 낚시라는 것은 먹기 위한 낚시, 진화해서 즐기기 위한 낚시로 전환이 됐습니다. 즐기기 위한 낚시에는 단순히 낚시 갔다라는 그 자체, 고기를 만나서 걸었다라는 그 자체의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지만 전문 앵글러 단계, 전문가의 단계, 진짜 낚시꾼의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별 대처하면서는 낚시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낚시는 한 마리의 고기를 걸어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더 만족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술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을 머릿속에 배워두시면은 좋게 낚시를 즐기실 수 있고 편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행위가 아닙니다. 나만이 나 홀로 즐기는 겁니다. 누가 있어도 귀찮습니다. 그죠? 친구랑 갈 때의 낚시는 그저 즐기기만 하지만 자신만의 낚시를 하고 싶을 때는 혼자서 조용히 자신만의 기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낚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미끼에다가 물을 조금 더 첨가를 합니다. 바가지도 없고 손으로 만지기 귀찮으실 땐 뜰채로 살며시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치대입니다. 치대면 떡밥이라는 건 잠분감이 더 생깁니다. 이 떡밥 속에는 우리가 알파경이라는 걸 넣어서 치대면 이렇게 떡이 집니다. 대신 떡이 지게 하기 위해선 풀림성이 녹아내리게 하기 위해서 물을 넣어줘야 됩니다. 더 물을 넣어서 미끼형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에 미끼를 답니다. 이번에는 작게 답니다. 더 치대서. 그리고 바늘에다가 콩알 끼듯이 낍니다. 이 전형적인 옛날 콩알 낚시 기법입니다. 다음에 집어밥을 조금 더 치대서 달아줍니다. 이 밥은 잘 풀어지기 때문에 치대도 상관없습니다. 자, 고기를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번에 입질 한번 유도하겠습니다. 12시 방향이고 왼손을 뒤로 빼고 11시 방향으로 낚싯대를 위치하고 손은 이렇게 잡습니다. 손등이 아닌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 각으로 11시 방향에서 들어 올립니다. 찌는 12시로 떨어집니다. 조금 왼쪽으로 갔네요.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가면은 수심을 낮췄는데도 아까와 같이 됐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못 던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심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똑바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중앙으로 저수지를 쳐다보고 정중앙에서 밥을 던졌을 때 그 수심의 찌를 맞췄으면 좌나 우로 벗어날수록 찌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내 낚싯대는 정면으로 가 있고 줄의 길이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나간 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찌가 땅이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찌가 살짝 올라오는 겁니다. 그 수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게 잘못 던져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거기서 더 잘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앞에다 던져 놓는다. 똑바로 일직선 되는 곳, 받침대, 낚싯대, 찌 끝이 일직선이 되게끔 맞추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받았던 입질인데도 그 옆으로 떨어지면 입질을 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입질의 시간이 길어지고 찌오름이 불규칙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자리에 넣는 연습은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낚싯대는 연질 낚싯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던질 때 약간 오차들이 자꾸 생깁니다. 중경대 이상만 되시면은 찌는 똑바로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력이 좀 큰 찌를 던지시면 똑바로 나갑니다. 후일에
미끼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달고 그리고 찌보기를 어떻게 하고 수심을 어떻게 체크하는 걸 더 정밀하게 할 수 있고 등등 다양한 것들, 섬세한 부분들은 이제 자주 만나면서 계속해서 설명드릴 거고 좀 더 심도가 깊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의 단계는 그저 찌 맞춰서 고기를 낚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9번을 던졌습니다. 미끼 입질을 하기 위한 미끼 투여 3번, 집어밥 형태의 3번, 유인밥 형태의 3번, 이렇게 해서 상층서부터 있는 고기를 하층까지 유인하려고 노력을 했고 약간의 건드림 몇 번은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정밀 낚시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뭔가 건드리고 살살 찌를 빨고 있습니다. 찌를 끌고 들어가고 저는 1단계 스탠바이 상태로 들어가겠습니다. 빤다는 건 밀어 올릴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오름의 크기는 물고기가 올려주는 높이만큼의 물고기가 이동하는 높이만큼 올라옵니다. 그것도 물고기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선으로 올라오는 높이만큼 찌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이물감을 덜 느끼게 하면 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밥을 다시 놓고 제자리에 던져보겠습니다. 11시 방향을 향하고 똑바로 들어 올립니다. 12시에 떨어집니다. 4개 정해진 한 뼘 거리 정도를 항상 손잡이를 뒤로 당겨 놓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 낚시하기 되게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대로 손만 미끄러져 내려가면 됩니다. 자, 2단 입수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아주 부드럽게 입수됩니다. 하루 중 낚시가 가장 안 되는 시간대가 오후 2시서부터 4시 사이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상황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시간대에 고기들이 살짝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기가 살짝 온 것 같습니다. 아, 올라옵니다. 자, 제가 헛방을 쳤습니다. 달라지죠? 그래도 즐겁습니다. 10번 만에 입질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4마디 이상 올라오는 입질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낚시의 재미입니다. 딱 30여 분 지난 상황에서 잡았습니다. 자, 밥을 하나 콩알보다 작게 마른 콩알 수준으로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어밥을 유인밥의 형태가 아닌 집어밥의 형태로 중간 크기로 은행알 만하게 해서 밥을 걸어줬습니다. 그리고 세게 한번 눌렀습니다. 자, 2단 입수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제대로 들어갑니다. 원래 잡아놓은 수심대에 정확하게 착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대한 풀스윙을 강조하는 이유가 고기를 나하고 쳐다보고 고기가 나를 쳐다보고 들어오는 고기, 정면으로 오는 고기로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모든 밥이 저 먼 곳에서부터 풀어져서 자, 입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정면에서 앞으로 따라 들어오게끔 밥이 들어가면 따라 들어오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은 고기는 밥을 그쪽의 방향에서 나하고 반대편 쪽에서 나를 쳐다보고 들어와서 밥을 바닥에서 먹고 들어올릴 때는 나의 방향 쪽으로 더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건 줄은 여유가 있고 고기는 앞으로 오고 그러니까 앞은 수심이 낮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면 수심이 낮아지니까 고기는 각을 세우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결국 찌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찌가 올라오는 결과물은 고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찌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최대한 직선으로 떨어지고 그 지역까지가 내 영역구역입니다. 내 낚시 영역구역을 있는 고기들을 불러서 내 바늘이 위치한 찌밑 지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면으로 흐르면서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바닥 올림 낚시는 진짜 찌를 많이 올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 그리고 저수온기 특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찌가 3-4마디 이상은 항시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어, 유인과 집어와 입질의 단계를 잘 운영을 한 경우의 결과물입니다. 미끼를 던지고 바로 입질 안 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수한 낚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유를 찾는 낚시라는 거기 때문에 유유자작 편안하게 낚시를 해야 됩니다. 마음도 편안하고 머릿속도 자동적으로 편안해지고 찌오름을 보면은 머릿속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머릿속이 깨끗하게 지워지면 새롭게 리셋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낚시가 제 인생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분이 경과한 후에 첫 번째 쏙 빨았습니다. 첫 번째 입질이 받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빨고 1분 정도 후에 1분 정도 경과하면은 서서히 다시 입질이 커지게 될 겁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채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느 정도 올라와도 안 챌 겁니다. 미끼를 3번 정도 입질할 수 있게끔 미끼를 달았기 때문에 3번까지 기다려서 하는 낚시, 챔질하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번째 미끼를 투여했습니다. 자, 2번 빨았습니다. 이제 미끼가 녹아내린 게 어느 정도 작아졌을 겁니다.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자, 찌가 흔들립니다. 고기들이 찌를 흔드는 겁니다. 어쩌면 밥이 없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고기들이 밥을 먹다가 밥이 떨어지면요, 막 그 주변을 헤맵니다. 그러다 보면 지느러미 짓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찌가 위에가 둥실둥실하면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는 뜬 고기가 그러는 경우이고, 살살살살 부드럽게 움직이면은 그 바닥에서 지느러미의 작용에 의해서 추가 건드려져서 그렇습니다. 지금 5분 정도 경과했는데 입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2번 빠른 거 위에는 지금 더 이상의 진도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1분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이 시간의 길이는 관념적인 겁니다. 내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선, 그리고 내가 밥을 글루텐 계열의 떡밥을 사용했다면 미끼로 오래 붙어 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유롭게. 그러나 집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집어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모처럼 촬영을 위해서 낚시를 해보니까 새롭게 주간 낚시하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간 낚시가 더 힘이 듭니다. 주변의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야간에는 오로지 불만 보이기 때문에, 불끝만 보이기 때문에 집중성이 좋고 찌오름도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야간 낚시의 매력은 바닥올림 낚시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낚시를 2단 입수가 고기가 빱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찌가 못 들어갑니다. 고기가 들어온 게 확실합니다. 찌가 들어가다가 멈춰버릴 정도로 고기가 와 있습니다. 아마도 큰 고기인 것 같습니다. 입이 큰 고기의 경우 저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가 왔어. 이제 찌를 내렸더니 이제 녹색 불까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케미고무가 물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까만 마디가 보여야 됩니다. 케미고무에 1cm 정도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 2단 입수에서는 저렇게 들어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추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저는 통상적으로 원줄을 2호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찌가
2.5g대라서 2호줄을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저는 3호줄, 2.5호 이상의 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3호줄을 씁니다. 그리고 부력도 4g대 이상을 씁니다. 지금은 부력이 약한 찌라서 줄을 2호줄로 맬 수밖에 없습니다. 원줄의 굵기와 찌의 부력의 크기에 따라서 원줄의 굵기를 달리 해줍니다. 가는 줄로 하고 고부력을 쓰면은 찌의 움직임은 좋을지 몰라도 자, 걸었습니다. 드디어 걸었습니다. 찌가 잘 올라오죠. 수심 맞추기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바로. 자, 붕어입니다. 살며시 힘을 줘서 세운 다음 고기를 잘 유도해서 내압까지 들어오게 낚싯대를 고추 세웁니다. 그리고 손목을 뒤로 제끼면 고기는 서서히 내앞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무리하게 당기지 마시고 뜰채로 떴습니다. 작은 바늘을 사용하면은 그대로 바늘이 빠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빠집니다. 자, 고기가 놔두니까 빠졌습니다. 아, 여기 붙어 있네요. 올려놓고 고기를 보여드릴게요. 걸었습니다. 바로 14번 만에 첫 입질을 받고, 바로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잉붕어라는 고기입니다. 잡종붕어입니다. 찌를 5마디 이상 쫙 올렸습니다. 자, 조용히 자기가 놀던 곳으로 보내줍니다. 다음에 또 만날 테니까요. 그래, 잘 가라. 우리는 물고기하고 왼수지간이 아니고 천적지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고기에게 밥을 주고 물고기는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래서 조용히 잘 다뤄주면은 물고기들은 제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옵니다. 지금 보신 그 물고기, 행복한 물고기입니다. 저녁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